이항 정리 설명해 볼게요.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경우의 수에서도 나오지만 그 다음인 확률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통계에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파트를 만약에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뭐 단일 항목으로는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꼭 익혀야 됩니다. 자, 그럼 이항 정리란 어떤 거냐면 이항 정리죠. 이항. 뜻은 매우 간단합니다. 항이 두 개 있는 겁니다. 항이 두 개 있는 거. 그 사망 정리는 항이 세 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항 정리는 이렇게 항이 두 개 있는 게 이렇게 뭐 제곱이 되고 그죠? 세제곱이 되고 자 이럴 때 점점점 커지죠 그죠? 뭐 5제곱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규칙을 배우는 겁니다. 정리하는 규칙을. 자 앞에 그 두 개는 이제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곱셈 공식에서도 배워왔던 거니까요. 요렇게 3, 뭐 AB 제곱, B 세제곱. 자, 이게 이제 근데 이제부터는 3승 이상에서도 여러분들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5승 정도를 갖고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5승 정도를. 자, 5승은 A 플러스 B 그죠? 요게 이제 5번 있는 겁니다. 5번.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계산은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자, 위에 걸로 잠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얘는 A 플러스 B가 3번 있는 거죠. 3번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계산해야 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계산하면 이렇게 하죠. 이제 A. 이렇게 해서 이제 뭐 A 3승. 그죠? 그 다음에 그럼 AAA 했으니까 그 다음 AAB 그러면 A 제곱 B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엔 AA로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 AB 요래 가겠네요. ABA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쓸까요? 뭐 ABA 요래 적을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ABB 물론 얘는 뭐 a제곱 b 얘는 ab제곱인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 봅시다. 각 갈로 안에 일종의 이제 선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 여기서도 두 가지, 여기서도 두 가지. 그러니까 한번 곱할 때마다 둘 중에 한 개씩을 선택해서 곱해서 한 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항이라서 2 해서 얘는 총 8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이 몇 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오는 겁니다. 8개. 8개. 그러니까 8개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중복이 나온다는 거죠. 중복. 그래서 앞에 공식 보면 그죠? A 3승은 1개. A 제곱 B는 몇 개? 3개. AB 제곱은 3개. B 세제곱은 1개.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요 개수만 다 합쳐보면 이렇게 8개 나옵니다. 8번 계산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밑에 거도 보면 이게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이게 5번 있으니까 얘는 총 32번을 계산해야 돼요. 32번. 와, 많죠, 그죠? 항이 이제 32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갖고는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규칙을 찾는 건데, 자, 잘 들어봅시다. 어떤 거냐면, 얘는 5승이면 결국은 5번을 곱해야 한 개의 항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5번. 그러니까 요 갈로 안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거죠.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그 다음 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끼리 곱하니까 결국은 5번을 곱한 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어떤 거냐면 얘는 A 5승이 나올 겁니다. 왜? 5번 곱했잖아요. A를 5번 곱했잖아요.
자, 그럼 또 뭐가 나올 수 있느냐? A를 4번 곱하고 1번을 B를 곱한다. 이렇게. 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이거는. 왜? 5번 곱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정해 보면 A3, B2, 그러니까 A를 한 개 줄이고 B를 한 개씩 늘려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A2, B3, AB 4승, B 5승. 자,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항은 못 나온다는 거죠. 5승에서는. 그러니까 5승을 계산할 때 만약에 A제곱, B제곱 항이 나오느냐? 이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4번 곱한 거잖아요. 얘는 4승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 정리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올 수 있는 항은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푼다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총 32개인데 몇 개씩 들어가느냐? 자, 이거거든요. 이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를. 자, 이게 몇 번 나오느냐? 이게 몇 번 나오느냐 하면 자, A3승 B제곱 같으면 우리가 선택을 이 5가지에서 합니다. 이 5가지에서 여기 좀 지웁시다. 총 32개 항이 나옵니다. 그죠? 2의 5승. 자, 그럼 여기서 A3승 B제곱이 되려면 이래 되는 거죠. 이 5군데 중에서 3번은 A를 선택하고 나머지 2군데는 이렇게 B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 항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선택할 필요 없고 좀 다르게 선택해야 되죠. 여기하고 여기를 B를 선택하고 그죠? 여기를 A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다.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도 A 3승 B 제곱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선택의 문제가 돼버려요. 즉 이게 경우의 수 문제가 돼버립니다. 어떤 거냐면 A, 그러니까 자리가 5개 있는데 그죠? 그 중에 A는 3개 있고 그죠? B는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썩는 경우의 수가 돼버립니다.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전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A 3개, B 2개니까 전체가 5개거든요. 그죠? 5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같은 거 3개, 같은 거 2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 개수예요. 요게 실제로 나오는 개수.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총 5개가 있는데 그죠? 같은 게 4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이제 A만 5번 곱해야 되니까 1개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보면 그죠? 전체 5개에 같은 거 2개, 같은 거 3개.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5개에 같은 거 4개. B 4개. 그 다음에 얘는 이제 B만 5번이니까 1가지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A 5승. 그죠? 그 다음에 5 A 4제곱 B. 그 다음에 이건 10입니다. 그죠? 10 A 세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10 A 제곱 B 세제곱. 그 다음에 5 AB 4제곱. 그 다음에 B 5제곱. 자,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참 유용하게 쓰여지고, 그죠? 제일 많이 쓰입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언급하면 사망 정리도 됩니다. 살짝 언급해 줄게요. 사망 정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굳이 다루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승이 있는데, 그죠? 전개를 했을 때 만약에 A 3승, B 제곱, C 제곱. 자, 이런 항은 몇 개가 나올까? 그러면 전체 7개에 같은 거 3개, 같은 거 2개, 같은 거 2개. 자,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 사망 정리든 사항 정리든 우리가 이거를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해되죠? 그죠? 이해되죠? 자,
그런데 조금 더 간명하게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간명하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거를 A, B, B가 있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경우의 수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경우의 수로 계산했는데 이거를 조합으로 봐도 됩니다. 어떤 거냐면 5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3자리를 선택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자리랑 네 번째 자리랑 5번째 자리를 선택했다. 그럼 선택한 곳에 A를 넣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자리에는 자동으로 B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이게 전체 5개에서 3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이게 같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4, 5를 선택했다. 그 위에 것 같으면 1, 2, 3을 선택한 거죠. 그죠? A를 번갈아 가면서 넣을 수 있으니까 이건 순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조합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5개의 자리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5개 자리 중에 A가 들어갈 3개의 자리를 선택한다. 그래서 OC3 요렇게 써도 돼요. 요렇게. 근데 요렇게 써도 되면 반대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나는 5개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2개의 자리를 선택하겠다. 남는 자리는 A 넣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나는 B가 들어갈 자리 2개를 선택해도 되겠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수를 정하는 방법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 경우의 수 구하는 거랑 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요게 1번이에요. 요게 정석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조합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자리 중에 나는 3개를 선택하겠다. 뭐 2개를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항 정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항이 2개 있으니까 하나의 자리가 선택하면 나머지 자리는 남은 항이 들어가면 되니까요. 이게 참고로 얘기하면 사망 정리는 조합으로 못 씁니다. 사망 정리는. 왜냐하면 한 개를 선택하는데 2개가 남잖아요. 그죠? 다 못 밀어 넣잖아요. 그래서 사망 정리는 정식으로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근데 항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조합으로도 쓸 수 있다, 풀 수 있다, 요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으로 굳이 쓰려고 하는 이유는 표현이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표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표기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얘를 이제 문자로 나타내 봅시다.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A 플러스 B의 n승, 이렇게 문자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n승. 자, n승 요래 있으면, 자, 이거를 나올 수 있는 항을 한번 적어보죠. 그럼 뭡니까? A의 n승,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A의 n-1승, 한 개씩 줄여가고 이제 B를 한 개씩 늘리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하나 더 줄이죠. 더 줄인 만큼 B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나올 수 있는 항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적어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거꾸로 되겠죠. 그럼 A, 그럼 B의 n-1, 그 다음에 마지막은 B의 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놈의 가지수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개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면 요래 되는 거죠. n팩. 그 다음에 같은 거 n-2개. 그 다음에 같은 거 2개. 요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개수를. 근데 이제 조합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전체 n개의 자리 중에 A가 들어갈 n-2개의 자리를 선택한다. 요렇게 써도 됩니다. 요렇게. 근데 이거를 B를 선택해도 된다 그랬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 자리에는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B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n개 중에
B가 들어갈 두 개의 자리를 선택한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계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 풀 때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조합으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풀어도 되고, 그러니까 나는 A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잡아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문자에서 쓸 때는 이게 제일 무난하게 써요. 어떤 거냐면 AN승의 개수를 이래 보는 거예요. 전체 N개 중에 B가 들어갈 자리 0개. 그래서 AN승. 물론 이제 제일 앞은 1인데 규칙상 이렇게 한번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1승이죠. 그러니까 전체 N개 중에 B 1개가 들어갈 자리, 그러니까 NC1. 그래서 A에 N-1, B. 요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N개 중에 B가 들어갈 자리 2개. 그럼 이제 A에 N-2, B 제곱. 자, 왜 B를 기준으로 쓰는지 알겠습니까? 이거 봐요. 0, 1, 2. 자, 요렇게 이제 부드럽게 써지잖아요. 만약에 이게 A를 기준으로 쓰면 여기가 N이 되고, 여기 N-1 되고, 여기 N-2 되고, 이제 숫자가 거꾸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NCN, B에 N. 요렇게 됩니다. 요게 이 항 정리입니다. 이 항을 정리하면 이렇게 쓰여진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요걸 조금 간략하게 쓰는 게 있는데 수원에서 이제 수열을 배우면 이제 시그마라는 게 나옵니다. 시그마라는 게 이제 혹시 모르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시그마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K가 1부터 10까지다. 그럼 여기에 만약에 2K 플러스 1이 있다. 그러면 이 시그마라는 거는 합을 뜻하는 건데, 자, K를 1부터 10까지 하나씩 늘려가면서 다 더하는 거예요. 뭐를? 요 식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 집어넣으면, 그죠? 3이죠, 그죠? 3. 저거 봅시다.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한 개씩 늘려가면 됩니다. 5되죠? 3 집어넣으면 7되죠? 자, 이걸 어디까지 하라? 10 될 때까지 하라. 그럼 여기 10 집어넣으면 21. 이제 시그마란 뜻이 요렇게 있습니다. 이제 수원에서 수열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는 건데, 이제 혹시나 한번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시그마가 이렇게 합을 구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합이 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간략하게 쓰면 요거를 이제 쓰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요 부분하고, 그죠? 요 부분하고 여기 1인데 요 부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봐도 2, 그러니까 요 부분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해갖고 시그마 이렇게 표현해서, 자, 여기 움직이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R로 줄 겁니다. R로. 그래서 보통 이제 뭐 NPR, NCR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NC 0이니까 0부터 N까지 이렇게 적은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움직이는 부분을 R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여기 N 그대로 적고, 그 다음에 요걸 R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A에 N-R. 그 다음에 B에 R.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처음 보면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0을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에 0을 넣어볼게요. 그럼 NC0. 그 다음에 여기 0 넣으면 그럼 AN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0 넣으면 이제 쓸 필요 없겠죠. 그럼 이제 한 개씩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R에다 1 집어넣으면 NC1. 그럼 1 집어넣는다고 보면 됩니다. A, N 빼기 1.
그 다음에 b의 1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n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다시 이제 이게 되는 겁니다. 위에 있게.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a 플러스 b의 n승. 자, 이 항을 자 문자식으로 정리하면 먼저 이제 이걸 적어두면 편하겠죠. a를 n번. 그 다음은 a를 n-1번. a를 한 번 줄인 대신에 그럼 b는 한 번. 그럼 a n-2번, b 두 번. 자, 이런 식으로 적어가고 제일 앞에 b를 기준으로 적으면 되겠죠. n개 중에 b를 나는 한 개도 안 뽑겠다. nc0. b 한 개 뽑겠다. nc1. 그죠? b 두 개 뽑겠다. nc2.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거. 자, 이게 이항 정리다.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기호로 간략하게 적으면 이게 더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시그마 기호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여기 변화되는 부분 있죠? 변화되는 부분을 R로 바꿔주면 R을 0부터 N까지 해서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에도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조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쪽은 계산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문자된 식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어려워하면 이항 정리가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항 정리 파트 와서는 이제 뭐 다시 또 뭐 빡지 쓰고 이러는 게 조금 무섭긴 하지만 요 이항 정리 적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좀 빡지를 써서라도 외우기를 권합니다. 우리 곱셈공식 외울 때처럼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이항 정리 내가 설명할 때 언급을 했듯이 이항 정리는 여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확률과 통계 전반에 다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약하면요 뒤쪽에 확률도 안 되고 통계도 막 흔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률 통계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뭐 문자로 쓰는 게 뭐 중요하냐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복해서 써서 이런 문자화된 표현에 익숙해지는 게 생각 밖으로 꽤 중요해요. 조금 내가 이제 말을 길게 하면서까지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쓰는 거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이제 부탁합니다.